어제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예비군 총격 사건. 이 사고로 3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명은 가해자였는데요. 난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이번 예비군 총격 사건, 한 개인의 묻지마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군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었을까요? 현역 시절 예비군 동원 장교를 지냈던 분과 전화 연결합니다. 디펜스 21의 문영철 기자입니다. 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예비군 동원 장교를 지내셨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네네. 예비군 훈련장의 총기 사용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해서 총기 사용 규정이 또 별다르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이제 예비군 훈련은 조금 일반 현역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던 건 뭐냐면은, 일단 아무래도 예비군들이니까 통제의 어떤 안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총기 울과 그다음에 안전 연결끈이 또 추가적으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기 울이요? 그게 뭔가요? 총기 울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은 총기가 좌우로 흔들지 못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총기 안전줄이라는 거는 이제 부대마다 약간 모양들이나 형태들은 좀 다른데, 와이어줄로 된 데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강한 재질의 끈으로 연결돼서 총기를 쉽게 빼내지 못하도록 울에서, 예. 총기를 들고 가서 그 들고 간 총기를 고정을 하고 탄을 받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총기를 총기 울에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네. 실탄을 받은 다음에 발사하는 방식이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총기 울이라는 것이 이제 구멍 같은 것을 거기에다 총기를 넣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총기를 올려놓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총구가 있고 총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쭉하게 튀어나온 부분들. 예. 그거를 그 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겠죠. 총이 움직이더라도. 예.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게 총기 울이고, 울에서 다시 연결끈을 연결해서 총기가 아예 빠져나오지 않도록 혹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번 사건은 이제 총기를 받고 이제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을 발사한 다음에 그렇죠. 이제 가해자가 난사를 했던 것인데요. 자, 그러면 네네. 여기서 그 상황에서 총기 사격이 실시됐는데 현역병 6명이 통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장교 3명이 그렇죠. 현장 통제관으로 함께 일을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20개 사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명이 동시에 총을 쐈던 맞습니다. 거고. 예. 자, 그러면 현장 통제관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제 경험상으로 보더라도 사격 통제할 때 병력이 항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관리상으로 좀 인원수가 부족했던 점, 그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향토 사서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인 거니까 전체적인 부분이겠죠.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발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주위에 난사를 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상황에서 현장 통제관이 그러한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전고리하고 연결이 일단은 되느냐부터 확인이 되고 실탄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럼 그 안전줄이 제대로 묶여 있었으면 그 총을 그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난사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그 핀을 뺏는 시간적인 소요가 걸리고 그런 행동들이 분명히 포착이 됐을 테니. 예. 아무래도 조교라든가 교관의 제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어제 현장에 분명히 그 총기 울에 올려놓고 안전줄을 하는 것이 그 체계가 있었던 건가요? 체계는 분명히 갖춰져 있었고요.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조교나 교관의 관리 감독에서 약간은 그 친구가 고의적으로 벗어날 목적으로 기망을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안전줄을 그 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못했던 그런 허점도 있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은 있는 거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유서가 발견됐는데 다 죽여버리고 자살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가해자 최 씨의 경우 입소 전부터 심리가 상당히 불안했던 거네요. 일단은 현역 시절 B급 보호관심병사라고 일단 판단이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정상적인 사고를 좀 가지진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선착순 5명이란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강남구 선착순 5명은? 사선에 들어와서. 예. 옆에 인접, 근접 예비군과 이제 뒤에 있는 예비군을 쏠 때. 강남구 선착순 5명 이런 말을 하면서 쐈다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 가해자가요. 그러니까 총을 쏘면서요? 어제 총을 쏠 때 말입니까? 예, 총을 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지금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정신적으로 상당히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예. 이제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어떤 예비군 간의 어떤 마찰의 경우도 있지는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그
청년들의 스트레스가 이제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확산되고 있지 않느냐. 그 예비군 우리가 현역에서 보호 관심 병사에 지금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았지만 예. 이제는 정말 보호 관심 예비군까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현역 시절에 B급 관심 사병이었으니까 이제 예비군 네네. 후에도 어떤 그런 관리 체계가 함께 이어져 와서 좀 관심 있게 네네. 좀 봤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예. 현역 때 관심병사였던 친구가 이제 자원이 예비군 때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왜냐면 예비군 편성 카드라는 게 있고 예비군 자력표가 있는데 예. 예비군 관련된 기록은요. 예. 거기는 이제 단순하게 거주지하고 그 예비군이 현역 때 어느 부대에서 어떤 보직을 가졌는데 어떤 직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만 간단하게 들어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현역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원 예비군의 어떤 관리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하나 이제 짚을 게 뭐냐면 꼭 예비군들에게 실탄 지급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격 훈련의 특성상 실탄은 지급이 되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이 예비군들이 왜 실탄을 받고 훈련을 하냐면 가장 우리 병력들이 가지고 있는 주 무장원은 예. 소총입니다. 소총과 수리탄입니다. 예. 동원 훈련이 되면 그 실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즉각 동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동원 예비군들이 사격과 수리탄을 제대로 쓸지 모른다면은 아무래도 그 동원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좀 더 보완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사격과 실탄 지급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역 경험을 돌이켜 보셨을 때도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실탄 지급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펜스 21의 문영철 기자였습니다.